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곳곳을 바꿔놨죠.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유례 없는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정든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도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학부모 참석 없이 단촐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6년 동안의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졸업식 날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달 말까지 등교 중지 조치가 연장되면서 졸업식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인사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에서 웹캠을 사용해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 모니터 화면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영상으로 만든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듣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앞에서 졸업장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해야 더 재밌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아쉬워요.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졸업장 수령도 분산해 진행하면서 교사들도 떠나는 학생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없어 아쉬움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애들하고 만나면서 하는 졸업식을 계속 바랐었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맞게 애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단촐하게 반별로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받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교과를 부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 참석을 금지하면서 떠들썩한 졸업식 풍경은 이제 옛 모습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일수를 늘리고 방학 일수를 줄이면서 예년보다 앞당겨진 졸업식. 제주 지역 초중고 대부분인 180여 곳이 이달 졸업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대면 졸업식이 대세를 이루면서 부모님과 꽃다발을 안고 사진을 찍는 졸업식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8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에디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족 1명과 동백주간활동센터 관련 확진자의 가족 1명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어제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8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87명이며 최근 일주일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7명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특별법 개정,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등 새해에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올해 의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오승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지 지금 6개월 지났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 활동은 어떤 겁니까? 제2공항 갈등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특별법은 어떤 법이냐면 국제 자유도시에 따른 특별법인데 그게 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초단체 부활 문제부터 전부 책상 위에 올려놔서 이제는 전부 논의하고 가자. 예, 제도 개선만 1년에 한 번씩 제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7차에 걸쳐서 제도 개선했는데 이 제도 개선이 어떤 거냐면 도지사 권한만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서 하여 전부 개정안을 낼 생각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갈등 해소 특위를 구성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 같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갈등을 해소해야 되겠다.
측면에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이회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고 또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그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협치는 우선적으로 도하고 이회하고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이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수산물 어획량이 역대 가장 적은 3만 톤 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늘었지만 주요 어종을 제외한 기타 어종이 급감해 자원 고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인데도 항구 좌판에 오징어가 간간히 보입니다. 겨울 오징어는 크고 살이 두터워 가공용으로 상품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중 오징어가 났는데 특히 봄철에 많이 잡혀 오징어 어획량은 평년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어획량이 증가한 이유는 북쪽으로 올라가 마구잡이로 잡는 중국 어선 수가 줄었고 무엇보다 수온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연안 쪽에서 오징어 서식에 적합한 16에서 18도씨 수온이 형성이 되면서 주로 먼바다에서 분포했던 오징어가 올해는 연안 가까이로 대거 모여든 결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고소득 어종만 어획량이 늘거나 평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대문어와 가자미류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한때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붉은 대게는 해마다 줄어 20% 감소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수산물 어획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기타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의 수산물 어획량은 역대 최저인 3만 톤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획량 감소는 어업인과 수산 유통업계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도 못 나가고 나가도 양이 줄고 막 이랬어. 가격은 그래도 그대로요. 사람이 워낙 안 오잖아. 궂은 날씨로 조업 일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수산 자원이 줄었다는 분석이 많아 자원 회복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파 경보까지 내려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한파가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추울수록 맛있다는 시래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인데요. 요즘 충북에서도 시래기가 농한기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농촌 들녘. 비닐하우스에는 지난 가을 수확한 무에서 무청을 잘라 말린 시래기가 빼곡히 내걸려 있습니다. 일교차가 클수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맛이 좋아지는 만큼 날씨가 추워질수록 반갑기만 합니다. 깡깡 얼어야지 맛있지요. 그리고 이게 빼짜 말라가지고 삶으면 이게 물렁물렁해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수박이 재배됩니다. 수박 수확이 끝나고 놀리던 하우스는 보시는 것처럼 겨울 동안 거대한 시래기 건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완전히 말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바짝 마른 시래기는 작업장으로 옮겨져 삶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래기를 그냥 팔 때보다 직접 가공해 판매하다 보니 가격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습니다. 생물을 팔다 보면 가격이 편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한데 가공을 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시래기는
최근 충북에서도 농한기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무가 아닌 시래기용 무를 심어 식당 등 대량 소비처를 공략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식당 몇 군데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쪽에다가 1년을 두고 이제 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장 마련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때 그냥 버려졌던 시래기. 이제는 웰빙 바람을 타고 찾는 사람이 늘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요즘 추위 속에 눈비 소식이 잦죠. 오늘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강수 분포도를 보시면 하늘색은 눈 또는 비, 연보라색은 눈을 나타냅니다. 내일 오전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압골의 강도가 강하진 않아서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최고 15cm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이면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중산간에도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천백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내린 강수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보행과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북부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약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북부는 4도, 서부와 동부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소방당국에 5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40대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축산농가 수도관이 파열돼 소방대원들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북극발 한파와 폭설이 닥친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119에 접수된 낙상과 고립 등 사고는 58건입니다. 제주항 인근에서 뒤집혀 표류하다 침몰한 32 명민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침몰 사고 해역 동쪽 해상인 제주시 벌랑포구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32 명민호의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가운데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인데 지난달 29일 사고를 당한 명민호는 선원 7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내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업소는 300만 원, 제한업소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5성급 호텔 등급을 받았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600실 규모의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제주관광협회 호텔 등급평가에서 5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이전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말 현재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 신청하고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2일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보관하던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고 카지노 최고 운영 책임자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인 임원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는데도 노동자들에게는 해명도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만 하고 있다며 사측은 145억 원의 출처가 어디인지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